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인데 제가 생각하는 종목군이 있어요.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증시 거의 끝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기사 보니까 수익률 상위 1%인 주식 초고수분들이 삼성전자 팔고 SK텔레콤이나 셀트리온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통신과 바이오주로 눈을 돌리는 이유, 우리 이제 주식장인 초고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벌 만큼 벌었다라는 그러니까요. 많이 나온 것 벌었으니까 익절하고 이제 다른 걸 사고 싶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전략 매도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초고수분들이 지금 가격에서 전략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전략 매도 너무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이 너무 잘 갔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러면은 너무 늦기 전에 이거를 좀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초보자 때 좀 오해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좀 맞물려 있지 딱 여기서 팔고 딱 끊고 그 다음 이쪽 식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집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나 말씀해주신 뭐 셀트리온이나 SK텔레콤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씩 넘어가면서 둘 다 가지고 가는 요 교집합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집합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왜 셀트리온이라든지 SK텔레콤 뭐 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냐? 일단 셀트리온은 첫 번째로 볼만한 게 외국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금액적으로 담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월 정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금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엄청 많이 들어왔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별 일별 매매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전체로 놓고 외국인을 놓고 아무리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면서 뭘 많이 매수했나 보시면 좋은데 요즘 핫한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AI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원전 대장 두산에너빌리티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그 다음에 또 태양광 쪽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그리고 APR,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가장 큰 금액을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어났지만은 주가도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LNC바이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LNC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보시면 LNC바이오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 매수세가 이제 준수하게 들어온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특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업인데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이.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결국 실적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우리가 뭐 5년 전, 10년 전에는 제약바이오는 테마지. 제약바이오는 뭐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지.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IT 버블처럼. 이랬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도 실적으로 가고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셀트리온을 많이 담기 시작했다고 보여져요. 특히 합병도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제 시너지까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요? SK텔레콤 인공지능의 자산가치 인정받으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배당주에서 기술적 재평가받는 종목들은 어떻게 발굴해야 되고 지금 SK텔레콤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는데. 네, SK텔레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하루하루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저도 좀 이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통신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AI 모멘텀까지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AI 모멘텀이 이제 받기 전에는 그냥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리타분한 업종이지 했는데 아무래도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신주라고 하면 과점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휘청거릴 일도 없는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AI 모멘텀까지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프리미엄 부여받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나 추후에 주주 친화적인 배당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또 실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도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 이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인데 작년에 이제 주춤하고 나서 올해부터 완전 퀀텀 점프를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제 이익 구조 자체도 준수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이게 배당 수익률이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또 아니다 보니 뭐 6, 7%대가 나와버리잖아요.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이제 지금까지의 그 배당 성향을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 이제 배당 성향이 뭐 한 30% 정도 이때가 21년도에 30% 근데 이게 갑자기 79%로 뛰더니 22년도에 70% 60% 이렇게 이제 나와줬습니다. 추후에 이제 25년 26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배당 성향 자체도 이제 늘릴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계속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에서도 SK텔레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특히 RFHIC라든지 예전에 막 5G죠. 5G다 이러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요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도 네, 요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5G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게 AI라는 것이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통신망 중요하잖아 라고 이제 넘어가면서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LG전자가 가전회사에서 로봇회사로 탈바꿈하면 하루 만에 23%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LG전자 주가 보시면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이런 재평가의 핵심 피지컬 AI 사업의 실체는 뭘까요? 이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 간다고 이제 얘기가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는 항상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도 좀 챙겨보실 게 연휴 전에 좀 시장이 붕 뜨고 좀 위축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뢰 그러는 건데 LG전자도 비슷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항상 먼저 가요. 의뢰. 그리고 LG전자는 언제나 항상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는 거 보면서 속 터질라 할 때쯤 LG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LG전자는 늦게 움직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LG전자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안 가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인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종목을 제가 생각하는 종목군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대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증시 거의 끝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보통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먼저 가요. 항상. 그리고 LG전자는 좀 늦게 가고 현대차가 더 늦게 가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왜냐면 먼저 갔죠. 아틀라스로. 네, 아틀라스라든지 프리미엄을 부여받기 시작하면서 좀 먼저 간 경향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다 갔는데 최근에는 LG전자가 갔고 아직까지도 안 간 게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마저 올라가면 끝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LG전자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순서상 보통 증시가 상승 사이클을 그렸을 때 소외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급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안 간다 했지만 역시나 이제 추세를 들어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 초반 단계에서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가전회사에서 뭐 로봇으로 돌아서겠다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 현대차가 솔직히 지금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자동차가 지금 전성기가 올 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자동차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져가지고 경기 좋고 차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자동차 모멘텀으로 간 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간 거고 여기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서 현대차 그룹이 갔다라면 LG전자가 이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부터 매물대만 한번 돌파가 나오면 한 지금 12만 원 가격대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위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2만 원 매물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맞은 거지 한번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돌파 나오면 또 추세 상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내다봅니다. 뭐 여기에서 외인 수급이라든지 이익 캐파를 보더라도 더 볼만한 포인트들이 추세가 이제 상방 사이클로 접어드는 구간이니까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좀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2024년까지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빠졌고 25년 한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비중을 좀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LG전자 보유를 지금 계속 끌어올린 이유랑 이들의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분명히 받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좀 그 AI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부터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먼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이제 LG 쪽은 아무래도 좀 B2B, 뭐 기업들한테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좀 소비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가전에서 쓰일 만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좀 늦게 가긴 하지만 안 갈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요?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진 않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발 수혜를 먼저 받고 이제 반도체 가격을 확 끌어올리면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요즘 불경기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들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말 그대로 이제 B2B 기업들 간의 거래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맞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지갑을 꺼내들기엔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LG전자는 거기서 조금은 위축은 상대적으로 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거는 로봇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사 모멘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로봇이라든지 AI 모멘텀을 받으면서 늦게지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1월 달에 굉장히 주가 좋았었죠. 그렇죠. 현대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뭐 외국인들도 많이 좀 비중이 줄어들고 빠져나오고 이랬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프리미엄을 받아서 올라간 건 올라간 건데 진짜 현대차 그룹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져야 차를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연초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화학주들이 아직 그다지 못 가고 있어요. 물론 태양광으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가지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화정, 정유화학 자동차 이런 쪽은 전성기가 왔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차화정 섹터들이 마지막에 오거든요. 증시 사이클, 상승 사이클 이렇게 쭉 왔다가 꺾이기 전에 거의 그 끄트머리쯤에 옵니다. 그래서 차화정으로 내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자동차 모멘텀으로 주가를 들어올리는 구간이 한 연말, 연초 정도, 내년 연초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 인수 당시보다 수십 배 뛰었는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는요. 혹자는 뭐 나스닥이 실제 상승하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글쎄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을 수도야 뭐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나스닥 상장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파급 효과 자체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결국 그 모멘텀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근데 뭐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상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요즘 분위기로 와서는 그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훼손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조절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모멘텀이나 이러한 것들은 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봇 부품주 중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눈여겨보라고 하시던데 실적이 나지 않는 혁신 업종에서 옥석을 가리는 자신만의 기준과 로봇주 그러면 전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시장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 그리고 대기업의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코스닥을 정부 쪽에서 육성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육성한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퇴출시킬 기업은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주주들 계속 힘들게 한다. 좀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사업도 제대로 영위 안 하고 있고 이익도 안 나고 있고 계속 적자 보는데 상장돼 있고 주주들 힘들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을 잡고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니까 이런 기업들 빨리 퇴출시키고 속된 말로 썩은 살 도려내고 제대로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해서 잘하는 기업들 계속 밀어주겠다. 이런 기조의 뉘앙스의 이제 뭐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엔 좀 꺾이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기 나온 게 있죠.
코코레. 요거를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히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위기 자체가 훼손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 지금 시간이 코스닥 쪽으로 돈이 안 넘어오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넘어올 거거든요. 그럼 넘어오게 됐을 때 다시 또 도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꼭 올라줘야 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소부장이랑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이 로봇이랑 바로 2차전지 쪽입니다. 이 네 가지 섹터는 그래도 받쳐주거나 올라가야 코스닥 육성이 이제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네 개 섹터는 코스닥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계속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더 하나 추가를 하자면 망할 일이 없을 만한 기업들. 혁신 업종들이 왜 불안하고 왜 문제냐면 이 업종이 엄청 커지고 있고 나중에 돈을 쓸어 담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니까. 로봇이 퇴보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솔직히 전기차는 지금 조금 캐즘이 오긴 했지만 로봇은 캐즘이라는 게 있을까? 저는 장기로 놓고 보면 성장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체력이라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그럼 그 돈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장자동화 얘기할 때도 현대모백스를 1순위로 보시라라고 많이 강조드렸는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회사가 이제 현대엘리베이예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는 재건 모멘텀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인프라 사업, 재건 사업 한다고 그랬을 때 뭐 빌라 짓진 않을 거니까 엘리베이터는 필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공장, 이 물류 자동화 할 때 이 엘리베이팅 기술도 중요해서 현대 엘리베이랑 현대모백스가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이제 삼성이 아예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사실 삼성이 이제 아예 사버린 기업인데 이게 뭐 주가는 휘청일 수 있어도 망할까? 망하지만 않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 1등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13조?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로봇 이제 대장주라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뭐 13조 원? 글쎄요, 이제 나중에 이익 본격적으로 뽑히기 시작하면 아니 40조, 50조를 못 갈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LG엔솔, 삼성 SDI도 수십조를 갔는데 10조 초반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게 이제 LG 쪽에서 투자가 들어간 로보티즈. 일단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기업 지분 투자가 들어간. 그리고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투자가 들어간 유일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추세가 좀 꺾일지언정 막 와르르 무너진다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막 불안해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유일 로보틱스 또 SPG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다 어떤 기업이냐면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볼만한 게 하이젠 RNM.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 액추에이터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죠. 요즘에야 이제 로봇주들이 워낙에 많이 갔다 보니까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로봇을 투자할 거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니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코스피 쪽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워낙에 이제 큰 대형주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대기업 수혜라든지 이 시가총액 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1순위로 볼만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인 종목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 쪽이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게 결국 또 의료 로봇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영 같은 기업들, 뇌수술 로봇 수혜를 받는 기업,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렉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제 클로봇 같은 기업도 이제 시총 최상단 기업에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라 이런 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류 쪽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건 시메스. 이제 쿠팡 물류 자동화 수혜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신고가를 뚫지를 않기도 했고, 클로봇, 시메스 이런 기업들, 뭐 큐렉소 고영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 대비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투자할 만한 로봇주는 없나요? 현대차 쪽에서는 역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을 전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이제 로봇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 위아가 물류 로봇 쪽으로 담당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와 현대 위아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수혜를 받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오토에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오토에보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로봇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이제 건드리는 기업이니까, 원래는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플러스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